길거리에서 괴한이 콘서트장에 모인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10명이 넘게 숨졌고 부상자도 200명을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 사이의 엇박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분석해드립니다. 인천공항 1일 이용객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국한 사람은 어제 11만 6천여 명, 그제 11만 4천여 명으로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연휴 사흘째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부사랑에서 붉은 도깨미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정부 부처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방제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8시 뉴스는 조금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라스베가스에서 괴한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4만 명이 모여있던 콘서트장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지금까지 한국인 희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이 한창인 콘서트장에 느닷없이 기관총 소리가 울립니다. 공연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10여 초 뒤 총성이 다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내달리고 일부는 겁먹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밀집 지역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4만 명이 운집한 콘서트장 반대편에 위치한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수백 발의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총격은 수십 초씩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This tower up on top, and it's like everyone said hit the floor, so everyone was just like literally laying on top of each other, trying to get out of the way. And 무자비한 총격으로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중상자도 적지 않습니다. 출동한 특수기동대가 호텔 32층에서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64살의 라스베이거스 거주 남성이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it's a local individual. He resides here locally. We don't know what his belief system was at this time. 라스베이거스는 한국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우리 외교부는 지금까지 한국인 희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네, 중상자가 많아서 희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던 콘서트장은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급했던 당시 순간을 한세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격 직후 콘서트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혼비백산에 달아나는 관객을 향해 불과 1분도 채 안 돼 또다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the grassy area in front of the stage were just like some were falling and some were screaming and yelling and running and 바닥에 엎드리고 책상 뒤로 몸을 숨겨보지만 5층 호텔에서 쏟아진 수십 발의 총알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총격은 수분 동안 이어졌고 웃음꽃이 넘치던 콘서트장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리 곳곳엔 총에 맞은 사상자들이 널브러졌고 관객 통제용 펜스를 들것으로 이용하는 등 필사의 구조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Right now, we need your truck. We just need to get people over to the hospital, okay? 경찰은 긴박하게 인근 호텔까지 수색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Outside, let's go. 일요일 밤 평화로운 콘서트장이 끔찍한 참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 채널이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론에 제동을 걸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건데
대통령과 주무장관 사이에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먼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직접 대화 채널의 존재를 공개하며 마쿠 접촉 가능성을 내비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꼬마 로켓맨이라 부르며 틸러슨 장관에게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위해 공연한 수고하지 말라면서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화가 아닌 압박을 할 때란 겁니다. 지난 25년간 잘 대해줘봐야 소용없었는데 지금 와서 달라지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내비친 북미 대화 가능성을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뒤집은 겁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 이런 엇갈린 메시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분노, 파괴 같은 격렬한 말폭탄의 와중에도 종종 대화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 역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처럼 제재에 적극성을 보이는 중국과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와 틸러슨의 서로 다른 발언을 꼭 엇박자로만 볼 게 아니라 트럼프는 압박, 틸러슨은 대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미국 언론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I think maybe pick up the telephone and call the Secretary of State might be a better way to go about, passing out your guidance. 일각에선 트럼프가 분노했다며 틸러슨 장관 사임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태가 확산하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두 사람의 발언 조율에 나섰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현재로선 외교적 대북 채널이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협 화음이라기보단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역할을 나눈 대화와 압박 사이 고도의 줄타기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또 엄청 몸값을 높여 나올 거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퍼니시먼트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의 그냥 입장을 계속 견제하는 거고.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는 모양을 보여 대북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으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대북 정책을 놓고 미국 내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한마디 한마디에 정부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며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란 기조 아래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명절 소식으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은 오늘도 연휴를 외국에서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어제는 하루에만 인천공항을 통해 11만 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하루 이용객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공항 주차장은 여행객들이 놓고 간 차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주차장 네 구역이 있는데요. 다 만차 상황이어가지고 임시 주차장까지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국장 곳곳엔 여행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시댁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졌죠. 가지 않는 조카들이 차례는 따로 모시기로 하고. 어제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은 11만 6,112명. 1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로 많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많다라고 할 때가 8만에서 8만 5천 정도인데 어제는 10만 명이 넘었었어요. 이제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줄만 합해서는 40분, 5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 증가는 우리 가게의 해외 소비액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첫 15조 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넘겨 지난 1년간 해외에서 쓴 돈이 30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저가항공 노선 확대와 대체 휴일제로 인한 연휴 증가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던 역대 최장 연휴마저 해외 소비 증가로만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떠나고 또 긴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고속도로 흐름은 명절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요금이 무료라고 들었는데 이게 몇 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네, 4시간 정도 뒤인 자정부터 추석 다음 날 밤 24시까지 무료입니다. 이렇게 톨게이트에 지금 진입하시더라도 나가는 시각이 자정을 넘어가면 요금은 무료입니다. 돌아오실 때는 반대로 고속도로 진입이 5일 밤 24시 전이면 6일 새벽에 나와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되고요. 요금 면제를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도착지에서 통행권을 내면 되고요. 하이패스 차량도 그대로 요금소를 지나가면 됩니다. 네, 시간 맞추려고 무리한 운전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엔 고속도로 현재 상황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정체가 절정에 달했었는데요. 저녁 7시부터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10분, 광주까지 4시간 40분, 강릉까지 2시간 20분 걸립니다. CCTV 화면 보면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분기점 부근입니다. 여전히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서청주 나들목 부근인데요.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나들목 부근도 정체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보다 내일 차량이 더 많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SBS 이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라디오 교통통신원으로 나서 안전한 고향길을 당부하며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연휴에 쉬지 못하거나 명절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입니다. 설레지만 답답한 귀성길. 얼마나 막힐까 싶어 튼 라디오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 이전부터 총 30여 킬로미터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1일 교통통신원으로 깜짝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첫 마디는 안전운전입니다. 한숨 돌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발하실 때 전좌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남녀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게 함께 상도 차리고 운전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연휴 계획을 묻는 질문엔 고향에 못 가고 성묘를 못해 아쉽다면서도 대비할 일은 대비하며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로가에서 귀성 차량에 환송 인사를 건넨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순찰대 상황실을 찾아 무전으로 직접 현장을 연결해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습니다.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평소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순찰차들 노는 차량이 많고요. 소형차들이다 보니까 대원들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군인, 소방관 등 공직자와 훈련병 부모,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다둥이 가정처럼 명절을 즐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나흘 전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종 붉은 도깨미입니다. 북미에서 한 해 100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가 일명 살인개미로 불리기도 하는데 외국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항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발견된 집단 서식지에 대해선 방제 작업을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붉은 도깨미 확산을 막기 위해 부두를 드나드는 모든 차량을 소독하고 컨테이너의 이동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항 간만부두 지역 전체를 조사해 서식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만에 대한 방제 작업과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 이외 다른 항만에 대해서도 도깨미 조사를 연습을 설치하는 등 예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대책팀을 구성해 항만뿐 아니라 항만 배후 지역 산림과 녹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방제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붉은 도깨비가 언제 어떻게 유입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곳 시멘트층 아래에서 천여 마리의 서식지가 발견된 걸로 볼 때 유입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천여 마리 정도 발견됐다는 거는 먹이원이 충분하고 온도가 이미 적정하다는 거죠. 새끼도 많이 났고 애벌레도 많았고 번데기도 있었거든요. 특히 번식의 핵심인 여왕개미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번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붉은 도깨비가 화물에 섞여 부산항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긴 연휴에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번 추석엔 벌초나 차례 음식 배달 같은 각종 대행 서비스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례까지 대신 지내주기도 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인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21만 4천 원. 음식 준비에 들이는 노동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주부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손이 많이 가죠. 손이 가니까 미리미리 다 조금씩 사다 놔요. 한꺼번에 하려면 끔찍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대신 장만에 배달해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요즘은 차례를 아예 대신 지내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서울의 한 사찰은 1년에 24만 원 정도 받고 그의 명절 차례상과 제사상까지 대신 차려 지내줍니다. 가족들은 몸만 가면 되는데 차례 당일 바빠서 못 오면 인터넷 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례 지내는 시간만 정성 들여서 절만 하게 되고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죠. 납골당이 늘면서 미니어처 차례상을 찾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주문 제작해 납골당 안에 넣어드리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좀 약간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드리고 오히려 사진 찍어서 SNS나 이런 데 올려서 뭐 이렇게 해드렸다 이런. 추석이 다가올 즈음 가장 활발한 벌초 대행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됐습니다. 요즘에 신세대들은 그 장비를 못 다뤄요. 또 바쁘고 그래서 매년 한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소를 관리할 후대가 없다며 벌초를 영구적으로 대신해달라는 의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장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선호도만 보면 납골당 안치를 원하는 비율과 비슷할 정도인데 자연장 가운데에는 수목장이 가장 많고 요즘은 잔디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늘 날 도와주시고 우리 애들 다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영감.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뜬 남편을 잔디 아래 묻은 유봉자 씨. 장지가 집에서 가깝고 공원처럼 가꿔져 자주 찾습니다. 잔디장은 햇볕도 따뜻하고 번거롭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 권장하고 싶어요. 잔디장은 잔디를 입힌 땅을 30cm 깊이로 판 뒤 화장한 뼈가루를 흙과 골고루 섞어 묻는 방식입니다. 자연 브레들은 유골함을 사용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수목장보다 저렴합니다. 수목장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수종의 선택에 따르는 장례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잔디는 일단 잘 관리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디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자연장 선호도는 올해 납골당 수준인 40%까지 올라섰지만 대부분은 나무나 숲을 선호하고 잔디장 선호도는 5%대에 불과합니다. 잔디장보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잔디는 그냥 딱 봐도 잔디가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잔디장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도시에서 가까운 공원형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명절에 차례나 성묘 끝내고 친지들끼리 술 한 잔이라도 하신다면 절대 운전대 잡아선 안 됩니다. 음복 운전도 음주운전이죠. 술을 마셔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운전 맡길 수 있는 하루짜리 임시보험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우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정지 신호 앞에 줄지어 멈춰선 차들을
뒤에서 나타난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합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70대 노모가 숨지고 두 딸과 사위 등 9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대형 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큰딸하고 엄마는 뒷자리에 앉고 신경을 들어가지고 큰딸도 많이 다쳤어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엔 10년 이하, 숨졌을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이 가해집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에 대한 대의 보상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로 사고를 내신 경우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신체 손해라든가 자기 차량 손해 등 일부 담보에 있어서 가입을 제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만 걸려도 한 번 적발된 10%, 두 번 이상부터는 20%씩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뒤 음복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가족이나 친지를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나 일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켜 운전대를 맡기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네, 앞서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비행기 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기의 안전장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고장에 엔진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까지 올해 상반기에만 111건에 달합니다. 최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인천공항을 이륙해 일본 후쿠오카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만천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출입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했고 승객들은 4시간, 6시간을 기다려 대체 여객기에 나눠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무슨 결함이냐 그랬더니 비상문이 조금 열려 있었대요. 전기 결함으로 센서에 안 떠서 몰랐다고. 이 사고 6일 뒤에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창사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 1번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번 엔진을 끈 후 남은 엔진으로 비행해 우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엔진에서는 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 회항했습니다. 대체편을 투입했습니다.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항공기 안전장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간 100건 수준이던 게 지난해 200건을 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건에 달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 징후들을 상당 기간 방치할 때 급격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정비 인력 부족을, 아시아나에는 노후 항공기 반복 고장 등을 지적했습니다. 항공기 안전장애를 국제선 운수권 배분과 연계하는 등 대책도 내놨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병실에 입원 환자들 이름은 있는데 실제 가보면 텅 비어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가짜 환자들을 장기 입원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로 의심은 가는데 이걸 실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 입원실입니다. 문 앞에는 환자 6명이 모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이름이 적혀 있지만 문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불 없이 나무로 된 침대만 놓인 병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가 의심되지만 실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다는 낌새를 눈치채면 곧바로 병원을 폐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2년 내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짧게 해가지고 벌고 넘기고 나가는 거죠. 최근 경찰에 적발된 이 병원은 1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서 병원 이름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의료기관 개업과 폐업이 쉽기 때문인데 일부 광역시도에서 이 권한을 자치구 등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쉽게 병원을 열고 폐업할 수 있다 보니 문제만 되면 병원 문을 닫고 이름만 바꿔 다시 문을 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책임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개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 문을 닫으면서 환자 기록을 폐기해도 벌금형에 그쳐 일부 병원들의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오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3분의 1이 홀로 지내는데 올해처럼 명절 연휴가 길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연휴가 걱정인 노인분들을 이호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89살 김모 할머니는 가족이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갓난아기였던 딸과도 헤어졌습니다. 명절이면 사람들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지만 이번 주는 평일이면 꼬박꼬박 찾아오던 요양보호사도 일주일 내내 오지 않습니다. 오래되니까 마음은 좀 허전하지요. 그거는 인간이니까네. 그래도 내가 행기 없으니까네. 애들 애리 때 나왔으니까네. 역대 가장 긴 이번 연휴는 노인들에겐 가장 힘든 연휴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이 휴무에 들어가 끼니 때울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연휴 전 미리 배달해줘 냉장고에 넣어둔 5일치 도시락으로 하루하루 배를 채워야 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찾아가 명절 기분을 내고 싶기도 하지만 몸이 아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누가 가도 데려가지도 않아. 찔떡거리고 댕기니까는. 아프진 않으면 되는데 아프니까는 내가 몇 번을 울었다고. 그냥 이런데 저거 여기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은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 명절을 홀로 지내야 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57만 마리의 동물이 전국에서 버려졌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는데 유기동물은 언제 어느 곳에 많이 버려지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머그와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유기동물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전국에서 유기동물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마을 전체에다가 지금 들개가 엄청 많아요. 밤새도록 짖어요. 우리도 잠 못 자니까 고통스럽죠. 한때 반려견이었지만 주인의 손을 떠난 뒤 들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해내면은 집을 찾아가면 다행인데 해내고 있으면 또 신고가 또 들어오거든요. 대형견 신고가 유독 많은 제주와 달리 이곳에선 소형견과 고양이 신고가 잇따릅니다. 하지만 도로와 건물이 복잡하게 얽힌 도심에선 동물이 최초 신고된 장소를 떠나면 포획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유기동물 구조사가 급히 차를 세웁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이 강아지는 도로에서 죽었습니다. 저희가 한 10분만 먼저 와서도 저렇게 안 죽었죠. 사람이 버리면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동물 등록 칩이 있는지 검사해 칩이 없는 경우, 즉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됩니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지난해 8만 8천여 마리였습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5만 5천여 마리. 유기동물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제주에서 신고된 유기동물도 지난해 2,600마리였는데 올해는 벌써 3,000마리를 넘었습니다. 동물들의 활동량이 많고 휴가철인 여름엔 유기동물이 급증합니다. 연령을 보면 1살도 안 된 동물이 전체의 35.4%나 됩니다. 밖에서 키울 수 있는 믹스견들이 제일 많아요. 중성화 안 돼 있고 하다 보면은 그 새끼들을 버리는 거예요. 한 품종이 유행을 타면 얼마 뒤엔 그 품종이 유기되는 사례가 급증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 가운데 15.3%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31.5%는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무려 45.8%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됐습니다. 주인에게서 버려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들.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이 아닌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다층 방어체계입니다. 고도 20km 미만은 패트리엇 팩2가
또 고도 40km까지의 중층은 국산 M셈과 패트리엇 팩3가 맞습니다. 상층인 고도 60-70km까지는 국산 L셈이 방어하는데 M셈은 곧 양산에 들어가고 L셈도 본격 개발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주국방 신무기 연속기획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M셈은 고도 20km 이상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5차례 요격 시험에서 모두 합격해 지난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격 시험은 스커드 노동미사일과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이 똑같이 설계된 표적탄이 음속의 몇 배 속도로 낙하하는 것을 맞춰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연말까지 M셈의 상세 규격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19년부터 20개 포대 이상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거리 비대공 미사일의 요격 시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향후 전력화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층 방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고도 60km 이상에서도 적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국산 장거리 요격 체계 L셈은 연구 개발의 첫 단계인 탐색 개발을 끝내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인 체계 개발에 착수합니다. 사드 2개 포대 가격에 못 미치는 2조 3천억 원을 들여 L셈 4개 포대를 양산해 202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L셈과 M셈의 실전 배치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의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 L셈은 고도 40에서 60km, M셈과 패트리엇2, 3는 고도 40km 이하에서 북한 미사일을 막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기아가 KT를 누르고 8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에이스 양현종 투수는 국내 선수로는 22년 만에 선발 20승을 달성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오늘 지면 두산의 선두를 내주는 위기에서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내야진의 불안한 수비 탓에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2점을 내줬는데 모두 내야수의 실책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치홍의 연타석 2점 홈런 덕에 5대2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기아는 8회 유격수 김선빈의 악송구로 2점 차로 쫓겼지만 중견수 김호령의 호수비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양현종은 지난 1995년 LG 이상훈 이후 국내 선수로는 22년 만에 선발 2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5대3으로 이긴 기아는 2위 두산과 승차를 한 경기로 벌리며 8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기아는 내일 KT와 최종전에 19승 투수 헥터를 선발로 내세우는데 이기면 자력 우승을 확정합니다. 질 경우에는 두산의 승패에 따라 달라지는데 두산이 SK에 지면 우승, 두산이 이기면 우승을 내주고 2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오늘 서울은 날이 개면서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추석일에는 22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지방에서는 두꺼운 구름 사이로 달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 밖의 지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안 좋은 만큼 뱃길 이용하신다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다시 제주와 호남 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인 오늘도 근로자 4분의 1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연휴에도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휴일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